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죠?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가 양성 확진이 돼서 일주일 정도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제가 슈퍼면역자인 줄 알았는데 목도 아프고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제가 아파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안 좋은 거하고 좋은 일은 같이 온다고 카메라가 한 대 저한테 도착을 했어요. 바로 이 옆에 보이는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들다는 FX6입니다. 저는 기존에 캐논의 C70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원래는 소니 카메라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캐논하고 여러가지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하고 하면서 제가 의리가 있지 어떻게 소니를 쓰냐 해서 캐논을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캐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카메라 촬영을 하지는 않고 드론 촬영 감독으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C70을 같이 사용하는 거는 쉽지가 않았어요. 반도체 대란 때문인지 FX6는 정말 구하기가 힘든 매물입니다. 셀 제품 같은 경우에는 849만원인데 중고가 같은 경우에 950만원에서 1000만원, 정가보다 오히려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비싸졌고요. C70 같은 경우에는 정가가 748만원인데 중고가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 중반에서 700만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FX6는 사실 제가 처음 사용하는 거는 아니에요. 일전에 배 감독님하고 같이 C70 대 FX6 비교 영상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FX6를 사용을 하면서 뭐 가변 인디케이터나 이런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C70도 굉장히 좋은 카메라기 때문에 C70으로도 충분히 괜찮아 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C70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한계가 있었어요. 제가 프로덕션을 운영을 하면서 기획, 촬영, 편집까지 한 번에 다 제가 관여를 하게 되면 C70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다른 감독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C70을 갖고 계신 감독님들보다 FX6나 FX3를 갖고 계신 감독님들이 많다 보니까 콜라보레이션이나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FX6를 이렇게 영입하게 됐습니다. C70하고 확실히 장단점이 좀 나뉘는데요. C70의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뭐 마이크를 연결한다든지 이런 게 탑핸들이 없어도 되고 뭐 FX6 같은 경우에는 탑핸들이 없으면 마이크를 활용을 할 수 없는 점이 있고요. 또 엔디페이터 같은 경우에는 가변 엔디로 또 FX6가 훨씬 좋고 노이즈나 저녁에 야간 IS를 높게 촬영했을 때에도 확실히 FX6가 훨씬 좋았습니다. 약 1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확실히 카메라가 좋은 만큼 가격도 높기는 했습니다. FX6를 구매를 하고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매했냐, 구매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현재 FX6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가보다 비싸게 산다. 두 번째는 예약을 하고 하염없이 기다린다. 많은 분들께서 다른 노하우는 없냐 라고 문의를 주시는데 사실 이 두 가지 방법이 전부고 저도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C70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깔 게 없는 카메라인데 딱 두 가지의 단점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첫 번째는 엔디페이터였습니다. 단계식 엔디페이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조리개에 개각도 180도를 놓고서 촬영을 할 때 엔디가 정확하게 그것을 받아주지를 못했어요. 정노출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렌즈 앞에 다시 엔디페이터 추가를 하나를 장착을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바로 디자인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DX급으로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약간 큰 미러리스나 이런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가 있는데 상업적인 현장에서는 클라이언트 고객사들에서 이제 나와서 현장을 볼 때 우리가 큰 비용을 지불을 했는데 넷플릭스 인증 카메라다 뭐다 했는데 약간 큰 DSLR 같은 거를 들고 나왔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FX6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단점을 다 해결해 줬습니다. 가변식 엔디페이터로 제가 원하는 조리개를 맞추고 개각도 180도를 한 다음에 가변식 엔디페이터로 정확하게 노출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카메라가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나갔을 때 많은 분들께서 시네마 카메라 같이 들고 나왔다. 넷플릭스 인증 카메라더니 좀 좋아 보이는구나 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더 비싸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확실히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FX6를 사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사용했었던 리그 세팅에도
이렇게 올려주고 이 앞에 매트 박스까지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우리가 텔레비에서 많이 보던 정말로 영화 촬영하는 현장에서 굉장히 멋있는 카메라처럼 세팅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를 앞으로는 운영을 하면서 조금은 이제 영상 미적인 새로운 컨텐츠들을 많이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컨텐츠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같이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 뭐 다른 프로덕션 감독님들 이제 FX6도 있고 C70도 있으니까 영상 촬영 필요하실 때 연락 주시면 같이 재밌는 영상 만들고 뭐 유튜브 영상도 같이 만드는 것도 너무 좋고요. 해서 이 FX6를 활용한 영상도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C70도 있고 FX6도 있는데요. 물론 둘 다 내돈내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비교 지난번에 하기는 했지만 이런 게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궁금하다, 아니면 또 FX6에 이런 기능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궁금한 거를 말씀을 주시면 제가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몸을 좀 회복을 하면서 이번 주에는 야외 촬영을 나가지 못해서 여러분들께 샘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차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샘플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